셀트리온 수요일 마이너스 3.96% 하락 17만 6,900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전일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까먹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측면에서는 낙폭을 장중에 조금 좁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래량도 전일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사주는 10,000주 정도를 샀고요. 공매도는 10만 주를 넘어서면서 증가하는 모습, 외국인들은 354억의 매도, 기관들은 3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일 거래 패턴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 회사에서도 금일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오늘 장중의 주가 흐름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초가는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바로 하락세로 접어들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오후 1시 15분경에 17만 4,200원으로 최저가를 찍은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아침에 출발하면서 9시 30분까지 6,000주의 매도, 그리고 10시까지도 7,000주의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주 정도 매도가 더 는 것인데요. 11시 10분에는 외국인들이 13,000주의 매수 우입니다. 그 이야기는 10시부터 해서 11시 10분까지 2만 주를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이후 하락 각도는 조금 완만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시 15분에 장중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오후장에 나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11시 10분 이후부터 해서 1시 20분까지 48,000주를 매도하면서 1시 20분에는 35,000주 매도로 기록이 나온 것이고요. 2시 30분에도 역시 매도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2시 30분 이후에 15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20만 주대의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빠지고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종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회사 측에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후속 조치가 없을 것이고 뭔가 좀 이상 징후가 있었다 이러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는 내일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장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가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투신권에서 방어를 해주면서 종가는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는 나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봉상 아래꼬리가 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 쪽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다. 즉 국내 증권사의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냥 고유명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단기적인 매매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팔았던 외국인들은 단기 매매 위주의 외국인들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공매도가 10만 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9.5%였는데요. 공매도가 10만 주대로 증가한 것은 9월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들어서 공매도 수량 그리고 공매도 비중을 봤을 때는요.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일정 수준대에서 즉 주가를 박스권에 가둔 상태에서 차익거래 성격의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주가의 방향성을 강하게 결정짓는 상황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9월 들어서 대차 잔고에서는 이상한 특이한 징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주색 선이 대차 잔고 주수가 되는 것이고요. 파란색 선은 종가, 주가가 되겠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9월 들어서 계속 박스권 상태였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대차 잔고는 9월 중순에 크게 늘었다가
갑작스럽게 또 크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도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7월이나 8월의 대차 잔고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9월 들어서 중간에 왜 이렇게 대차 잔고가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9월 8일 날까지만 해도 1299만 주에 있던 대차 잔고가 9월 11일 날은요 1520만 주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또 9월 16일 날은 급감을 하죠. 그러면서 1252만 주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9월 23일 날은 1242만 주대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9월 11일 이후부터 해서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났지만 공매도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셀트리온 주가 역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프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를 크게 넣었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상환하면서 대차가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차를 크게 늘린 상태가 유지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바로 공매도로 넣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가가 오른다 해도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대차 잔고가 더 감소를 하면서 공매도 쪽에서도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역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서 좀 세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 오늘 키움증권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은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실적 기대감의 바닥 확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 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 결정 이 부분들은 어저께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기존 CMO 매출이 반영될 전망이란 부분이죠. 즉 공장 인수와 더불어서 릴리하고 CMO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부분이 26년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CMO 계약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잖아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요.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추정치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즉 26년 실적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26년에 릴리 쪽의 CMO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기존의 26년 매출 전망치에서 얼마가 되든 플러스 알파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종료되었고 바닥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대체로 하반기 양호한 실적을 확인한 뒤, 즉 셀트리온의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실적 신뢰도가 회복되면서 주가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데,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와 26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수급 효과가 강하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26년 실적에 릴리와의 CMO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26년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 급등으로 동사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종료되고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추세적인 우상향을 위해서는 신제품의 시장 침투율 증가와 같은 오가닉 성장을 통한 수익성 개선 확인이 아직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오가닉 성장이란 것은요,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닥 확인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은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3분기 매출액을 1조 1,705억으로 전망을 합니다. 컨센서스는 1조 1,356억이니까 약간은 높게 봤죠. 그 다음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3,380억을 봤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는 3,372억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연간 전망치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보다는 약간은 높은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26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전망치보다 어쨌든 매출액은 추가가 된다. 릴리 쪽의 CMO 부분이 추가가 된다.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추가가 된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26년부터 바로 릴리와의 CMO 부분에 매출액이 들어온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오늘 다시 음봉으로 조정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2월 26일 날도 8.73%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주가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밀리는 상황에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역시 그 다음날 모습이 또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샀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 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어쨌든 해프닝이든 뭐든 간에 대차 잔고 쪽에서의 뭔가 이상 징후가 나온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릴리 공장 인수 역시 당장 매출 정대에 26년부터 작용이 된다는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19만 원대의 이 장기적인 박스권대를 돌파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